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박창훈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하고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현 변호사님과 앞에 3번 나눴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총선 이후에 오만과 독선의 정치,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현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참 희망이 없는 예. 한 3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총선이 끝난 지 한 3주가 됐는데 희망이 좀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 나오셨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총선 이후에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한번 준비하신 내용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총선이 이제 코로나의 사태에 따른 안정론이 이제 이 폭주하고 오만한 정권의 심판론을 앞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어떤 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안정을 희구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총체적인 부정선거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 이게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분명히 마치 무슨 고무진 선거나 막걸리 선거처럼 이제 이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 돈 선거였다. 그럼 총체적인 부정 선거다라고 지금 저는 이제 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게다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에 대응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을 정도로 잘했어요. 네. 잘한 건 맞는데 그 잘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된 걸까요?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면 되죠. 예. 그다음에 질병본부 우리 정인경 본부장 네. 잘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예, 지금 보면 결국은 메르스 사태 때 그때 만들어졌던 의료 시스템 네. 예,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앞섰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그 삼성병원이 뚫려가지고 그렇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만들어졌던 의료 시스템, 네. 진단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들이 있었고, 네. 그 의료진들은요, 마치 동의보감에 우리 허준 같은 그런 뭐랄까요, 그런 덕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역할을 했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네. 그 다음에 전 국민이 나서서 그야말로 이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을 했잖아요. 네. 그거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기에 있었던 문제들, 중국발 그 입국자들 차단 안 하고 네.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왜 기저질환 또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 격리 조치가 최우선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신천지와 같은 그런 밀집 집회 같은 경우 네. 막았어야죠.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국가가 어떤 방역 책임을 다하지 못한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뭐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지금 아마 김웅 당선자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임진왜란 때 의병의 역할에 네.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그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제 그 선조가 네. 마치 어떤 의병의 활동을 자기네 활동처럼 하고 네. 그다음에 곽재우 같은 그런 의병 우리 대장들을 그야말로 이제 탄압하고 했었던 거, 그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이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좌파들은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이번에 총선의 승리가 네. 마치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관계자들, 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문바 대깨문들. 네. 이게 지금 요즘에 준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 이제 김정은 사망설과 관련하여서 뭐 태영호 공사나 우리 지성호 이 당선인이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 그게 어떻게 아니 좀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그럼 말도 못하게 한다는 거고 함정인 의심을 제기한 거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그야말로 뭐 혹시의 고민에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오도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그 막말 프레임과 같은 이제 어떤 이제 이 정권이과 이 문재인 측에서 향하는 그런 거가 또다시 이제 재현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요. 그 다음에 GP 관련해서 어떤 아이돌이 이제 그 자기 아마 SNS에 올렸다고 해서 네. 또 마구 공격하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저는 그 무다혁명 홍위병 네. 이 이제 연상되고요. 뭐 연상될 게 아니라 바로 그거 같습니다. 그때의 문화혁명의 문자는 문재인이겠죠. 네. 예, 그 대화자에서 막 이제 문재인의 그 이 지지자들의 네. 뭐 모습이 뭐 홍위병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국민들이 이 부분 그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언젠가는 심판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걱정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GP에 총격이 가해졌다는 것은 혹시나 뭐 부상자나 혹시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야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문제인데 네. 그 북한 김정은한테 대한 것, 또 GP에 대한 도발에 대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그렇게 대응한다고 하면 이거는 종북이죠, 종북. 예, 저는 거의 굴종하는 종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런 정권을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이번에 그 총선에서 찍어준 거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바로 현재 정권은 뭔가 이슈를 던질 거예요. 대선을 향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가 이제 그 개헌론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마 복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이제 개헌론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게 그게 맞겠죠. 항상 개헌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모레 아마 이번에 그 국민 발안제 100만 명 이상 네. 이제 이 동의하면 이제 이 개헌안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게 개헌 발의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국회의장하고 이제 여당 측은 네. 한번 의결 절차로 간다는 상정하겠다는 거고요. 네. 예, 지금 이제 야당은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 안 하겠다고 못해요. 아시겠지만 예, 제격 정정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건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국회의 그 규정이 개정이 돼서 네. 10만 명 이상 이 국회 게시판에 동의를 하면 사실은 그게 청원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있으나 마나한 얘기하고 100만 명 그거 하는 얘기는 아날로그 시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것도 모르고 한다면 참 무지한 사람들이 이번에 개헌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네. 그 외에 지금 이제 그 송영길 의원이 얘기했나요? 대통령 중임제 얘기. 네. 예, 그 부분이 또 있는데 사실 연임제하고 중임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건 그 중임제라 그러면 차차기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예, 연임제는 뭐 연임은 되는데 차차기는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 얘기는 그러면 차차차기죠. 네. 차차차기에 그러면 문재인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당연히 뭐 이낙연 대세론에 의해서 하고 다음엔 이제 문재인 나온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임제니까 두 번 더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 그쪽 얘기대로 수십 년 정권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이제 좌파 정권의 이제 연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지금 이제 이 토지 공개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익 공유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회주의적 경제에 네. 관한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우리 헌법에 지금 이제 규정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토지에 대한 규제를 보고서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토지 공개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지의 국공유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분명하죠. 그다음에 이익공유제 그거야말로 이제 사회주의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좌파 영구 독재와 그리고 사회주의화를 위한 개헌이다, 개헌 시도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이 여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의 민심이 뭐겠어요? 개헌선은 확보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 뭐 문제 무리해서 그 개헌선을 깨트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번에 100석 이상 야당한테 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깨려고 무리하게 개헌을 시도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설령 3분의 2가 넘는다고 해도 그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그 여기 선거인의 제적 과반수가 넘어야 돼요.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길거리의 어떤 투쟁이 아니라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부결시키면 돼요. 예. 그러면 아마 그걸로써 개헌 자체에 대한 논의가 쓰담이겠지만 바로 그걸로써 우리의 국민들이 분명한 심판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치밀한 계획하에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적절한 견제를 해야지 다음 대선 그리고 다음 지선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서 원하는 바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지금 무상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놓고 지금 이제 좀 보자고요. 지금 사실 이게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잖아요. 지금 일단 이제 그 쓰는 데가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소득자. 저는 외부에선 고소득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 기부를 안 한 거가 지금 이제 다 흔적이 남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저는 헌법에서 내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일본의 마쿠시대 왜 그 기독교 탄압할 때 왜 십자가 밟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내가 고소득자인데 이거 기부 안 했어요. 그럼 양심을 어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복지 참 오랫동안 얘기해 왔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고소득자하고 이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그런 이제 이 국민들하고 그 계층이라고 하죠. 그 계층을 기본적으로 나눠져서 있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연 10만 불 이제 기준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 간단한 기준들 이번에 이제 연소득과 자산평가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걸 하는데도 왜 안 했을까?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럼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한 개헌 반대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무상복지 무조건 반대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예,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헌도 말이죠.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긴 폐해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대통령 직신제 이후에 이제 선출됐던 대통령들의 말로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결국은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에 따라서 본인 또는 그 측근들한테 자녀들도 있었고요. 그런 비극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끊기 위해선 지금 이제 분권형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연구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예, 2007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대통령 중임제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임기를 일치시키는 그때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대한변협의 대표로
가서 네.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 정략적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그야말로 자기네들한테 어떤 정권에 유리한 국면을 가지기 위한 거다라고 해갖고 언론하고 이 정치계에서는 아예 왕무시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냥 그게 안 됐고 2009년도에 그 다음 국회에서 굉장히 심층 논의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개헌 논의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이제 우리 국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어떤 개헌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성을 띨 필요는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복지 부분인데요. 네.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이 민주주의의 경제 체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네. 복지 제도는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있죠.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네. 힘든 사람들한테 그 어떤 복지 제도에 시혜를 주는 거, 네. 복지 혜택을 주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고 해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복지제도에 대한 이제 이 플랜을 내줘야 돼요. 네. 그 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의료보험 네. 제도 실시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실시했던 의료보험으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대응하는 데에 제도적인 기초가 됐잖아요. 그죠? 네,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영남 쪽은 많이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쪽은 많이 졌는데,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해야죠. 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와 같은 그런 외국분이 아니라 네, 우리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죠? 이번엔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해야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대안적인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대안 제시 같은 것도 이제 바로 그런 거의 일환이다라고 저 생각하고요. 지금 절망적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절망을 인식 못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절망을 인식해야 절박함이 있죠. 네. 근데 절박함도 없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차기 대권 주자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그간에 이제 믿어왔던, 그러나 이번에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걸로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이제 황교안의 이제 다음 대권 구도가 사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1인 이제 대권 주자 체제는 뭐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이 가시적인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젊은 대권 주자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만드느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저도 TV 많이 보는데 네, 참 많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우리 박 기자님도 그럴 것 같은데, 박 부장님도 네. 미스터 네, 트롯. 네. 예. 알고 재밌어요. 저는 이제 뭐 자주 보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1대1 방식, 팀별 방식, 네.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결승전 하는 그런 것들 하면서 그 실력 검증 엄청나게 합니다. 네, 그리고 감동 주고요. 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후보자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신의 한 수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신의 한 수의 그 중계 방송을 통해서 네, 지금 이제 토론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연설이에요. 네. 그죠? 연설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미스터 트롯 방식 그런 네. 걸 통해서 우리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우리가 감동을 얻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황교안 당대표도 다시 재기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에 이제 정말 굉장히 이 자유우파 사이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 사전투표 조작 부분이잖아요. 지금 논란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하던데 사실은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의 당, 그 다음에 후보.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 미래통합당 그리고 해당 후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당선 무효 또는 선거 무효를 주장을 해서 대법원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국민들 사이에 내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또 이제 입장 차이로 자유우파 사이에 얼마나 정말 이 갈등과 대립이 심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것처럼 그런 일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왜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좀 희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그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지갑을 열고 그럴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한변 부회장직 사직했습니다. 예, 미래 세대한테 저희 젊은 변호사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정말 이제 이 후원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후원하고 그야말로 자유 진영에서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이제 인사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의 한 수와 같은 유튜브에 후원을 해줘야 그래 힘이 살죠. 결국 사람과 돈이 결국은 이제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어요. 뭐냐면 캠페인 같은 건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서 그냥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기부하기 싫어. 그런 분들은 바로 받았던 이제 이 지원금을 우리 이 신의 한수와 같은 그런 언론 그리고 이 자유우파 단체 그리고 인사들한테 후원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네요. 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합니다. 2년 정도 남은 대선 그리고 지선 그리고 4년 후에 있을 22대 총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야 될 때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우리의 생각을 잘 설득시켜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의 한 수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여러 의견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